앞서 살펴본 것처럼 STL에서는 다양한 컨테이너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빠르게 작성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이번 학기 우리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벡터라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라는 것은 배열처럼 순번에 따라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 순번을 이용해서 각각의 요소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를 가리킬 것이에요. 다만 배열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열은 정적 할당을 했던 동적 할당을 했던 그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데 반해서 벡터라는 것은 소위 가변 길이를 갖는 배열처럼 동작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엄밀히 따져본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동적 할당된 배열을 통해서 그 배열의 요소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 더 큰 크기의 배열을 동적 할당하고 기존의 요소들을 옮겨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이 벡터 객체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벡터라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기존의 배열처럼 각각의 요소들을 순번에 따라 접근을 해가면서 반복적인 처리를 하는 데 활용되어 줄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배열은 그 길이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열의 크기가 부족한 상황들에 대해서 따로 확인을 하고 또 처리를 해주는 일들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이제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벡터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벡터라는 컨테이너 자체적으로 특정 요소들을 저장하거나 삭제하거나 검색하는 등의 다양한 멤버 함수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배열을 사용했을 때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벡터라는 템플릿 클래스를 통해서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벡터 V를 생성을 한 곳이에요. 따라서 이 V라는 벡터 객체 안에는 정수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마련되어져 있을 것이고 이 정수값들을 집어넣거나 빼내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벡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ushback이라는 함수를 통해서는 현재 벡터의 제일 마지막에다가 현재 집어넣고자 하는 값을 저장해주는 일을 수행을 할 것이고 add이라는 함수를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인덱스 번째의 요소값, 즉 3번 요소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9라는 값을 1번 요소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4라는 값을 반환해주는 일을 처리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벡터 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들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pushback이라는 함수는 함수의 인수로 전달되어지는 객체를 현재 벡터가 유지하고 있는 배열의 마지막 유효 요소로 추가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게 될 것이에요. 반면에 add이라는 함수는 특정 인덱스 번째에 대한 요소의 값을 얻어낼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벡터를 통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형들을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자료형뿐만 아니라 객체 같은 것들도 저장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pushback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집어넣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전달받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add이라는 함수도 현재 이 벡터가 가지고 있는 특정 요소에 대한 레퍼런스를 반환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벡터가 비어 있는지를 검사해주는 함수나 혹은 현재 벡터의 유효 크기나 할당 크기를 검사할 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이 그림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유효한 데이터가 4개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size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는 4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벡터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열의 할당 크기가 7개이다 라고 한다면 capacity라는 함수를 통해서 7이라는 값을 얻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pushback이라는 함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고 네 번째 더하게 되어질 때는 이제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자, 이 경우에 더 이상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다라고 오류가 나는 것 대신에 내부적으로 더 큰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더 큰 배열로 기존의 배열의 요소값들을 다 이동한 다음에 기존의 배열은 없애버리고 더 큰 배열을 벡터가 유지해 줌으로써 추가되어지는 내용들을 오류 없이 저장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이 벡터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벡터 객체에 대해서는 오퍼레이터 네모가로라는 첨자 연산자가 오버로딩 되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 인덱스 번째에 대한 요소에 대한 참조값을 얻어올 수 있는
물론 add이라는 멤버 함수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벡터라는 것이 소위 배열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처럼 첨자 연산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서 컴플렉스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했을 때 이미 확인을 해봤지만 현재 함수의 반환 타입이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그저 기존의 값을 참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값의 내용을 수정하는 일도 허용되어질 것이에요. 즉 첨자 연산의 결과가 할당 연산자의 왼쪽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add이라는 함수의 반환 타입도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add이라는 함수의 반환값 역시 하나의 레퍼런스가 반환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add이라는 멤버 함수 호출이 할당 연산자의 왼쪽에 올 수 있는 lvalue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가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함수 호출이 lvalue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좀 낯선 표현인데 반해서 배열의 첨자 연산은 좀 더 가독성 있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 주어서 많이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깊은 복사를 처리할 수 있는 할당 연산자도 오버로딩 되어 있어서 현재 인수로 전달되어진 배열을 그대로 적절하게 복사해주는 일을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기 전에 벡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들을 유지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제네릭 타입인 벡터는 정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가변 길이의 배열 객체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v라는 벡터를 생성을 했어요. 즉 벡터 내부적으로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갖는 그런 벡터가 생성된 것이죠. 따라서 v라는 벡터에다가 pushback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마지막 유효 요소로 1이라는 값을 먼저 집어넣은 것입니다. 물론 벡터는 현재 비어 있으니까 제일 앞에 1의 값이 추가가 될 것이고 이후 2와 3을 추가하게 되어지면 그 뒤로 2와 3이 추가되어지는, 즉 0번 요소에 1, 1번 요소에 2, 2번 요소에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이 벡터 객체에 대해서 유효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3개의 요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할당 크기를 확인해 본다면 현재 그림에서 보면 7개의 초기 할당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7이라는 값을 얻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즉 이 7이라는 값은 현재 메모리를 다시 할당하지 않고 최대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크기일 뿐, 사실상 유효 크기가 7이 넘어서는 일이 발생되어지게 되어지면 내부적으로 더 큰 배열이 할당되어져서 대체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벡터에 대해서 add이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2번 요소의 값을 5로 바꿔라 라는 처리를 했어요. 자, 일반적인 함수와 다르게 레퍼런스를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당문의 왼쪽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함수 호출 결과 값을 5로 바꿔주는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벡터가 가지고 있는 2번 요소의 값이라는 것은 add이라는 멤버 함수가 끝나도 남아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한, 즉 이 영역에 대한 참조값, 별명이 반환되어지는 것이고, 그 별명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5를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5를 집어넣는 일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벡터에 대해서 1번 요소 값을 얻어와라 라고 한다면 현재 두 번째 요소의 값을 반환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처리는 사실 이렇게 멤버 함수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배열의 첨자 연산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 더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벡터는 배열이 아니지만 첨자 연산자가 오버로딩 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만 유의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벡터의 0번 요소에다가 10을 넣어라 라고 하면 0번 요소 값을 10으로 바꿀 것이요, 2번 요소의 값을 참조해라 라고 한다면 2번 요소의 값을 얻어다가 다른 표현식의 일부로 활용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앞서서 컴플렉스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소위 배열 객체를 어떻게 작성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낯설지 않을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앞에서 작성을 했던 컴플렉스 리스트라는 것은 오로지 컴플렉스라는 객체만 저장할 수 있었지만 STL에서 제공되고 있는 벡터라는 클래스는 정수와 같은 기본 자료뿐만 아니라 스트링과 같은 클래스 타입 혹은 사용자 정의 클래스인 내가 만든 컴플렉스라는 클래스들도 잘 저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벡터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학기 초반에 컴플렉스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세부 구현을 통해서 C++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들을 익혀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직접 작성을 해봤던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코드를 살펴보면 벡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수들을 담는 벡터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자, 이 벡터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벡터라는 헤더를 포함을 해줘야 될 것이고 using std: 벡터라는 선언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자료의 예시에서는 간단하게 한 줄로 표준 네임스페이스에서 지정한 식별자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연습을 해봐두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자, 이렇게 선언되어진 벡터 V에 pushback이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요소들을 추가해 보도록 한 것이에요. 현재는 빈 벡터이니까 현재 11이라는 값을 제일 처음 추가하게 되어지면 벡터의 0번 요소, 즉 제일 앞에 11이라는 값이 추가가 될 것이고 이어서 22, 33이라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열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처리를 통해 가지고서 벡터의 요소들을 순번에 따라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for 반복문을 이용을 하되 현재 반복할 획수는 벡터의 할당 크기가 아니라 벡터의 유효 크기, 즉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반복 횟수가 결정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벡터의 유효 크기만큼 반복할 수 있는 for 반복문을 작성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덱스 변수를 통해 가지고서 첨자 연산을 통해 벡터의 i번째 요소 값들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더불어서 배열의 첨자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벡터의 0번 요소 값을 10으로 바꾸었고 2번 요소, 즉 마지막 요소 값이죠. 33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n이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또 그 2번 요소의 값을 55라는 값으로 바꾼 처리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벡터의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각각의 요소 값들을 출력을 해봤더니 pushback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집어넣은 값과 달리 우리가 수정한 값들이 반영되어져 있는 형태로 벡터의 각 요소 값이 바뀐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벡터에 대해서 capacity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벡터의 할당 크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반복문을 통해서 할당 크기를 넘어서는 임의의 값들을 추가해 보았을 때 벡터의 유효 크기와 할당 크기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현재 벡터를 통해서 단순히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도 저장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string 타입의 객체로 표현되어지는 문자열들을 벡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v라는 벡터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벡터를 위해서 벡터라는 헤더를 또 문자열을 위해서 string이라는 헤더를 각각 포함을 했고 벡터도 스트링도 모두 다 표준 영역의 이름이 할당되어지기 때문에 using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using std: string, using std: 벡터와 같이 선언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에요. 자, 이후 사용자로부터 이름들을 5개 입력받도록 반복문을 통해서 구성을 했어요. 프롬프트 메시지 표시하고 엔터키가 입력되어지기 전까지 입력되어지는 내용들을 name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객체에 저장하도록 했고 그렇게 입력받은 내용을 현재 sv라는 벡터에다가 추가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벡터에는 값을 집어넣기 전에는 유효한 문자열 객체가 들어있지 않을 테니까 일단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name이라는 객체에 입력을 받아놓고 그 내용을 벡터에다 추가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sv라는 벡터의 첫 번째 요소, 즉 첫 번째 입력한 이름값을 얻어다가 name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두었고 두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첫 번째 요소 값하고 비교를 수행을 해봤어요. 현재 string 클래스에는 비교 연산자가 연산자 오버로딩 되어 있어서 사전식 배치에 따라 어느 문자열이 더 앞에 오느냐라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즉 이 두 번째 피연산자의 문자열이 첫 번째 피연산자의 문자열보다 사전식 배치에 따라 더 뒤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건이 참이 되어져서 더 뒤에 나오는 문자열을 name이라는 변수에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문이 다 끝나면 사전식 배치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값을 화면에 적절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기본 자료형뿐만 아니라 클래스 객체까지도
하나의 가변적 길이의 배열처럼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얻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